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현재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독일 분데스리가 선두질주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바이엘 레버쿠젠의 거센 추격 속에 2024-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8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호수비가 아니었다면 최소한 비기거나 최악의 경우 패배할 수도 있는 접전이었는데요. 독일 현지 언론은 바이에른 뮌헨이 2골이나 실점했음에도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게 이날 2골을 기록한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 1골 1도움을 기록한 공격수 마이클 올리세와 더불어 경기 최고 평점을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에게 가혹한 평가를 해왔던 독일 언론들도 김민재 선수를 바이에른 수비의 에이스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볼프스부르크전 활약이 어땠는지, 또 외신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현재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불리는 이유,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볼프스부르크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20분 고레츠카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쉽게 앞서가는 것 같았지만 4분 뒤인 전반 24분에 아무라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줬어요. 전반 39분 다시 올리세의 골로 앞서간 바이에른은 후반 들어 62분 고레츠카가 3대1까지 차이를 벌렸지만 88분 3대2의 추격골이 아무라의 멀티골로 나오면서 경기 마지막 추가 시간까지도 동점골을 내줄 수 있었던 막판 고전을 겪었거든요. 결국 3대2로 승리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는 경기 막판뿐 아니라 경기 내내 김민재 선수가 볼프스부르크의 속공과 역습을 빠르게 차단하는 배후 커버 플레이를 통해 호수비를 펼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 역시 하이라인의 고강도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비적인 허점과 또 미드필드 라인의 수비 커버 문제를 김민재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모두 커버하고 있는 것이 콤파니 체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이유였는데요. 후반기 첫 경기인 18라운드 일정 바이에른 뮌헨은 14승 3무 1패 승점 45점으로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바이엘 레버쿠젠이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승점 3점 추가가 유력한 가운데 승점 41점 획득이 임박했거든요. 만약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를 비겼거나 혹은 패배했다라면 이 승점 차이가 4점이 아니라 1점 내지 2점으로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이 흔들리는 모습이 실제 있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말에 있었던 도르트문트와의 대여 클라시코에서 1대1로 비겼고 또 올 시즌 순항하던 과정 속에 레버쿠젠을 만난 DFB 포칼 16강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세계대회 우승 도전 중에 하나의 대회를 잃게 됐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타이틀이 남아있긴 했지만 분데스리가 우승 타이틀도 레버쿠젠이 최근 연승 행진을 거두면서 쫓아오는 상황이 됐고 또 챔피언스리그는 우승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대회이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무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죠. 레버쿠젠과의 DFB 포칼 탈락 이후 하이덴하임과의 리그 승리 그리고 샤흐타르와의 챔피언스리그 승리가 크게 있었지만 마인츠를 상대로 한 1대2 충격패, 이재성 선수에게 일격을 당한 패배로 인해 레버쿠젠과의 승점차가 점차 좁혀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뒤로 라이프치히, 맨헨글라트바흐, 호펜하임 그리고 이번 볼프스부르크전까지 내리 승리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맨헨글라트바흐 원정도 0대1로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이번 볼프스부르크와의 홈경기도 3대2의 접전 끝에 거둔 승리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내내 수비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또 그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크게 이겼어야 할 경기였습니다. 기대 득점값을 보면 바이에른이 2.87골로 3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0.59골로 사실은 2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경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볼프스부르크는 경기 전개 상황으로는 바이에른의 수비를 잘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행운이 따른 골이 조금은 절묘한 슈팅이 들어가면서 어려운 장면에서 골이 터진 것이죠. 빌드업 과정으로 보자면 바이에른 뮌헨이 6개나 빅찬스를 만들었던 것에 반해 볼프스부르크가 맞이했던 빅찬스는 하나에 불과했고 그 하나를 볼프스부르크는 확실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6개의 빅찬스 중에 실제
득점은 하나, 5개의 빅찬 스미스가 있었고 나머지 2골은 오히려 어려운 기회를 역시 득점으로 연결했다는 점에 있어서 공격진이 확실하게 제 몫을 해주고 기회를 살렸더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일찌감치 상대의 기세를 눌러놓고 마지막 순간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볼프스부르크 골키퍼의 7차례의 선방이 있기도 했지만 문전에서의 아쉬운 마무리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1대1 기회를 케인이나 코망이 놓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요주와 키미 같은 경우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수비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퀄리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점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가 경기력적으로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기회를 더 잘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선수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비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잘해서 골을 먹었고 공격수들은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지 못했으니 공격수들이 분발을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였죠. 이에 대해서 바이에른 공격수 해리 케인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했고 그랬다면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볼프스부르크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상황이 됐던 것은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실점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야기하고 말았다고 인정을 했어요. 해리 케인 선수가 이날 연계 플레이는 좋았지만 마무리 능력이 그답지 않게 미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날 경기 바이에른의 선발 명단 보면 해리 케인을 원톱으로 놓고 왼쪽에 코망, 오른쪽에 사네,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세가 배치됐습니다.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고레츠카와 키미히, 포백은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로 구성됐고 부상에서 회복한 노이어 골키퍼가 골문 지키고 있는데요. 볼프스부르크는 4-1-3-2 포메이션, 아무라와 은메차의 투톱으로 역습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포백을 안정적으로 뒤에 받쳐놓고 아르놀트가 원볼란치 자리에 있지만 순간순간 치고 올라가면서 3자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가담하고 좋은 패스를 뿌려줬죠. 사이드 그리고 세트피스 이런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을 보여줬고 게하르트, 다르다이, 비머가 서로 스위칭해 가면서 투톱에게 좋은 공을 배급해주고 압박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에른이 라인을 높이고 공을 장악하고 공소유권을 완전히 쥐고 경기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우파메카노 2번 선수가 더 뒤로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평균 위치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전진 수비를 많이 하면서도 더 빠르게 우파메카노의 뒷공간까지 커버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범위는 김민재 선수가 훨씬 더 컸다. 최후방의 조율사이자 고레츠카와 키미의 뒤를 받치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해줬고 또 왼쪽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 커버가 아쉬운 굉장히 윙어에 가까운 측면 수비수이잖아요. 그 풀백 자리까지도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폴리에서 그랬듯이 왼쪽 풀백, 왼쪽 센터백,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 때로는 오른쪽 센터백의 뒷공간까지 커버해주는 전천 활약을 펼친 겁니다. 저희가 독일 현지 언론이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매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빌트지는 여전히 무난한 평점이 3점을 줬지만 독일 언론의 평점은 1점이 최고, 2점이 잘했다, 3점이 보통, 4점이 조금 못했다, 5점이 부진했다, 6점이 최악이었다인데 바이에른 지역신문인 타게스 자이퉁, 그나마 이 독일 언론 중에 가장 축구에 대한 평가 판단이 뛰어난 매체인데 이 타게스 자이퉁의 평점을 보시면 수비라인 중에 김민재 선수만 2점을 받았어요. 라이머, 우파메카노, 데이비스 등이 3점이었고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이 올리세, 고레츠카, 키미히, 김민재로 2점을 받았거든요. 김민재 선수의 평점 내용을 보시면 수요일에 이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인해 휴식을 취했던 김민재 선수가 다시 선발 출전했는데 볼프스부르크의 피지컬이 뛰어난 공격수 루카스 은메차와 몇 차례 개인 대결을 걸어서 모두 이겼다. 그리고 자신만의 안정적인 빌드업 플레이, 패스 성공률 94%를 기록하면서 후방 전개, 기점 패스,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즉 공격 전개력과 개인 수비력 모두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한 경기를 오랜만에 쉬었던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빨라졌고 조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피지컬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왔는지, 그동안 있었던 실책이나 조금의 집중력 문제가 너무 강한 강행군 일정 속에 찾아온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지난 시즌의 부진 같은 경우도 새로운 리그에 도전해온 상황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면들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거구나, 김민재 선수의 기량 자체에는 전혀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것을 최근의 경기력, 올 시즌의 경기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죠.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도 이날 최고의 수비수 데 카이저로 김민재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볼프스부르크의 두 번째 골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파메카노도 잘했기 때문에 우파메카노 역시 수상 후보로 거론을 했지만
아무라에게 쉽게 골을 내준 상태, 즉 득점 차이가 한 골로 줄어든 상황에서 우파메카노 개인의 실책이 있었다라며 그 순간 이 프랑스 선수 우파메카노가 다소 어리석은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김민재가 볼프스부르크 공격수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을 가하며 꾸준히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 결과 볼프스부르크 공격수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라는 시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왼쪽 센터백 역할에 익숙해져 약한 왼발, 자신의 주발이 아닌 왼발로도 뛰어난 패스를 선보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잡이잖아요. 나폴리에서 물론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유럽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던 그 시즌의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바이에른에 와서 지난 시즌에는 오른쪽 센터백으로도 많이 뛰다가 또 왼쪽 센터백으로 왔을 때 실책도 있었고 여러모로 독일 언론과 독일 미디어의 관점에서는 왼쪽에서는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자리에서 최고의 경기력, 마치 본인이 왼발이 주발인 선수인 것처럼도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은 경기 시작부터 나왔는데요. 볼프스부르크 공격수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야말로 숨 쉴 틈도 안 주고 완전히 압박하고 괴롭히고 단 한시도 내버려두질 않았어요. 전반 2분 이 장면은 수비 지역에서 크게 공을 전방으로 넘겨줬을 때 그래도 이 전방으로 넘어온 공이 자기 진영 센터 서클 부근에 이어졌는데 여기서 공을 잡으려고 했던 은메차가 등을 지고 있을 때 김민재 선수가 아주 강하게 달려들면서 정당한 몸싸움으로 부딪히면서 이 공을 잘라낸 장면이 있었고요. 전반 7분 같은 경우에는 그의 뛰어난 빌드업 능력이 빛난 장면이 나오는데 왼쪽 센터백 위치에서 보시면 볼프스부르크의 투톱 아무라와 은메차의 사이 공간 그리고 3미들의 사이 공간 즉 5명의 볼프스부르크 전진 1차 수비 방어선을 한 번의 패스로 뚫어내는 기가 막힌 과감한 전진 패스를 공격형 미드필드인 올리세에게 바로 줬고 올리세가 이 공을 받아서 케인에게 넘겨준 것 왼쪽에서 전방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코망에게 케인이 스루 패스를 주면서 코망이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아쉽게도 이 코망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습니다. 조금만 슈팅이 세밀했더라면 득점이 될 수 있었던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시발점이 되어 선제골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전반 20분에 바이에른이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그 상황의 기점이 바로 김민재 선수였어요. 이 장면도 길게 볼프스부르크가 롱볼로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은메차와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경합을 했는데 이 경합에서 김민재 선수가 완승을 거두면서 또 한 번 은메차가 주저앉는 상황이 되면서 공을 확보한 김민재 선수가 키미에게 빠르게 공을 내줬어요. 본인이 공을 확보했을 때도 상대의 미드필더의 압박이 다가왔지만 절묘하게 자세를 틀면서 키미를 보고 패스를 줬고 키미가 여기서 빠르게 중앙지역으로 침투하던 고레츠카에게 전진 패스를 줍니다. 이 패스 코스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도 김민재 선수가 공을 차단한 다음 어느 쪽으로 패스를 줘야 할지 오른쪽 풀백인 라이머, 왼쪽 윙어인 코망도 다가왔지만 근거리에서 공을 받으러 왔던 키미를 빠르게 포착하고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줬기 때문에 고레츠카 쪽으로까지 패스가 연결될 수 있었고 고레츠카가 이 공을 받아서 아직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빈틈에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했고 이게 골문 구석으로 빨려들면서 선제골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고레츠카의 슈팅 자체도 뛰어났지만 상대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한 김민재 선수 특유의 공격적인 수비가 성공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장면 직후 4분 만에 동점골을 내주게 되는데 김민재 선수의 앞에서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이 김민재 선수의 실책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세트피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머 선수가 전진 패스를 줬을 때 조금은 우당탕탕하며 공이 엉키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김민재 선수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공을 건드리고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레츠카가 발을 뻗어서 이 공을 처리하려고 하던 것이 실수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공이 흐르게 되는데 그 공이 아무라가 딱 바로 슈팅을 하기 좋은 위치로 흘러드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의 발 앞에서 고레츠카의 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반응할 수가 없었고 아무라의 슈팅을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 장면 후 그래도 다시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 39분 앞서가는 골을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은 올리세의 개인 능력이 빛났습니다. 페널티의 열이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통해 확보한 공, 흐르는 공을 이어받아서 빠른 움직임으로 수비 한 명 제끼고 왼발 대각선 중거리 슈팅을 날카롭게 꽂아 넣으면서 이 장면은 올리세의 개인 능력이 빛난 솔로 플레이 골이었죠. 2대1로 앞서간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는 볼프스부르크가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대부분 전진한 바이에른 뮌헨의 하이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분명히 전략적인 뒷공간 공략 패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 패스를 번번이 다 김민재 선수가 차단한 거예요. 55분에는 피셔가 우측에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본인이 비워놓은 오른쪽 사이드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은메차를 향해서 스루 패스를 딱 찔러 넣었는데 은메차가 빠르고 힘이 좋은 선수예요. 185의 키에 또 윙어 출신일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한데 이 선수를 몸으로 막고 동선을 커버하고 속도로도 이겨내면서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먼저 공을 확보했을 때 은메차가 압박해 들어오면서 김민재 선수의 공을 빼앗으려 하는데 여기서 영리하게 김민재 선수가 은메차를 맞춰서 공을 내보내며 공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죠. 이 장면에서 느린 동작으로도 보이지만 김민재 선수가 정확하게 이 공을 일부러 노리고 은메차를 맞춰 내보내는 상황이 포착이 됐고 본인도 힘과 속도 거기다가 판단력으로까지 모두 은메차를 압도하고 나서 이 플레이가 적중하자 크게 관중들 앞에서 포효하면서 만족감을 표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득점한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최고의 수비가 성공한 것이었죠. 이 장면 1분 뒤인 56분에도 중앙지역에서 들어온 스루 패스, 은메차의 속도를 살린 공간 패스가 들어왔는데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뒷걸음질 치면서 공을 툭 걷어냈고 걷어냄과 동시에 고레츠카에게 주고 고레츠카는 데이비스에게 다시 데이비스가 김민재 선수에게 주면서 공격 전개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맡기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정말로 바이에른의 후방 카이저, 베켄바워와 같은 후방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60분 같은 경우에도 볼프스부르크가 자기 진영에서 길게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 넣은 은메차의 속도감을 노렸던 롱패스를 시도했는데 이 롱패스 역시 공격적으로 가담했던 김민재 선수가 데이비스가 너무 높이 있으니까 그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따라와서 은메차 앞에서 공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또 한 번 은메차가 좌절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렇게 볼프스부르크의 동점골 시도가 모두 무산되던 62분 올리세가 올린 왼발 프리킥 크로스를 고레츠카가 헤더골로 연결하면서 3대1 승부의 쐐기를 막는 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골 이후에도 볼프스부르크는 경기에 대한 의지를 놓지는 않았어요. 79분에도 아무라를 향해서 빠른 연계 플레이를 통한 패스 연결이 왔는데 이 연계 패스 그저 은메차만 맞는 게 아니에요. 은메차와 아무라가 위치를 바꿔서 김민재 선수가 아닌 우파메카노를 은메차가 상대하게 하고 스위칭을 통해서 수비를 교란하려고 했던 볼프스부르크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무라 역시 김민재 선수가 달려나와서 그냥 힘으로 압도하고 또 넘어진 상황에서도 발을 뻗는 아무라의 발을 맞춰서 공을 내보내면서 스로잉 공격을 바이에른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리한 수비를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88분 데이비스가 공격에 가담하던 상황에서 상대 압박에 공을 빼앗기고 쇼트 카운터로 허용하게 됐을 때 김민재 선수가 맨 뒤에서 커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토마스의 패스를 받은 아무라가 우파메카노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을 때린 게 추격골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데이비스의 미스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아무라를 빠뜨리고 제대로 마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지 김민재 선수는 이 상황에서 사실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함께 커버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실점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실책이 없는 가운데 두 골을 내줬기 때문에 현지에서 좋은 평가가 김민재 선수에게 이 실점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죠. 이 은메차 선수는 독일 대표 선수인데요. 맨시티 유스에서 성장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물론 맨시티 1군 팀에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안덜레흐트에서 2020-2021 시즌 14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볼프스부르크로 임대 이적했고 이후 꾸준히 현재까지 볼프스부르크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21-2022 시즌에 8골, 2022-2023 시즌에 4골 등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했지만 올 시즌 회복해서 다시 한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은메차 역시 지금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공격수인데 그 은메차를 완전히 압도한 김민재 선수였어요. 통계 매체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93%의 패스 성공률과 하나의 키패스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롱볼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졌고 공중전에서도 조금 패한 상황들이 있었죠. 7번 중에 3번 승리했고 지상경합도 승률이 50%에 불과했던 것은 평소 김민재 선수답지 않았지만 실제 경기의 장면들을 보시면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의 빌드업 능력, 공격 패스 능력이 독일에 왔을 때 초기에 좀 개선할 부분으로 평가가 됐는데 그게 개선되고 있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특히 콤파니 감독 본인이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센터백으로서 김민재 선수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기 종료 시점 당시 데이터 MB에서 공개한
수비수 지표에서 김민재 선수는 유럽 5대 리그 센터백 중 최다 패스, 최다 전진 패스, 최다 숏 패스, 최다 파이널 서드 진입 패스를 기록하면서 유럽 5대 리그 최고 센터백, 국제 스포츠 연구소가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최고 능력치 센터백으로 모두 선정이 됐고, 또 독일 키커즈에서 선정한 인터내셔널 클래스 수비수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유럽 최고급의 수비수로서 인정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요. 다음 김민재 선수의 경기는 1월 23일 목요일 새벽 5시 황인범 선수가 속한 페예노르트와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7차전 경기입니다. 절친 황인범 선수와의 맞대결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궁금하고요. 그 이후 가장 주목할 경기는 역시 2월 16일 새벽 2시 30분으로 예정된 레버쿠젠과의 경기입니다. 전반기 리그 맞대결 무승부, 포칼 맞대결 패배, 레버쿠젠을 상대로 지난 시즌에도 이기지 못했던 바이에른 뮌헨인데요. 올 시즌 역시 레버쿠젠을 이기지 못한다면 분데스리가 우승 전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챔피언스리그와 또 레버쿠젠과의 경기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인 유럽파들의 모든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